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4월 4일 금요일, 지금 시간은요, 딱 8시 40분이네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한국의 그 프리마켓이라고 하죠. 대체거래소 넥스트에서 거래가 800여 개 종목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잠시 후에 9시가 되면은 한국거래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한국거래소 기준으로는요, 아직 그 개장 전인데, 제가 참 그 쉽지가 않죠. 그 어제 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 급락도 아니고 사실 폭락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큰 하락을 했기 때문에 폭락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쉽지 않고 어려운 시장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시장을 견딜만 한 것인가, 이 시장이 견딜만 한 것인가, 그리고 또는 나아가서는 이 시장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을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그 관점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 위기의 그 국면, 위기의 원인, 그리고 위기의 그 전개 방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견뎌야 되는 이유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어쨌든 그 한국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그리고 세계 국가, 이 글로벌 이 상황의 시스템이 유지될 거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펀더멘탈을 믿고 그 시스템을 믿는다라면은 견뎌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위기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자주 강조를 했었었고, 그리고 또 그 위기가 다행히도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증시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조금 더 현명하다라면은 우리가 조금 그 평온하거나 조금 그 여유가 있는 그런 그 증시 흐름에서 과욕을 삼가하고 그때그때 스위칭 매매라든지 포트폴리오 비율 조정이라든지 현금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잘 지켜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국면에서 또 나아가서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또 우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 증시가 뭐 지금 폭락을 하게 된 거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이죠?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이렇게 지금 폭락을 하게 된 거니까요. 관세 얘기, 뭐 저는 그 관세를 그렇게 시장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온 바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 증시가 이 폭락 사태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관세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관세 관점에서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관세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가 표현을 써봤는데요. 불편하죠. 불편하고 또 이 관세에 어떤 그 관세 때문에 분명한 피해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 있다. 물론 이제 불편하다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니까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명히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세가, 저는 그 관세가 시장의 본질이지는 않을 거다.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자금 흐름이라든지 어떤 그 글로벌 세력의 의도라든지 이런 게 더 그 파생시장의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기초적인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관세라는 거는 하나의 빌미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시장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본질은 아닐 거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원인으로 빌미로서 그 피부에 크게 충격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이 관세가 분명히 불편한 진실의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관세 불편하시잖아요. 이 트럼프 관세 없었다라면은 불편하지 않았겠죠. 왜냐면은 원래대로 흘러갔을 테니까. 네, 일단 어떤 부분이 불편해지나요? 무역 전쟁, 이제 상대국에서 보복 조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불편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업무하실 때에 도메스틱 이 국내 업무만 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국제 업무, 해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어떤 그 무역 쪽에서도 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그 보류시키고 좀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 관세 정책이 어떻게 그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인제 예를 들어서 그 통관을 받아 놨 그 클리어런스라고 하죠. 클리어런스 이 통관을 다 처리를 해 놓은 거가 사후적으로 어떤 관세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관세의 조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회피하려는 것도 있었었고 이제 관세가 구체화되는 즈음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예를 들어서예요.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어떤 그 거래를 하는데 사실 이 트럼프 관세는 그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관계가 있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게 되냐면은요. 이 프랑스라는 그 어떤 기업이 프랑스에 있는 어떤 기업이 미국과도 거래를 하고 한국과도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관세 조치로 인해서 이 공급망이 바뀌게 되고 또 관세 조치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그 제품이 만약에 덜 팔린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그 관세로 인한 피해를 보존할 만큼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그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가격을 오히려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폐쇄 경제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글로벌 경제에 살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그 제품의 가격이 변동이 있었다라면은 그 프랑스에서 한국과의 거래에서도 그 가격에 제품 가격이 반영이 될 수가 있고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프랑스 업체에서 한국 기업에 사전적으로 미국의 이 조치로 인해서 어쩌면은 한국하고의 이 거래에 있어서 가격도 조만간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티스를 보내오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기업 실무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역시 이 트럼프 관세의 등장이라는 것이 여러모로 그 보복, 그 무역 보복이라든지 어떤 가격, 그다음에 공급망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불편한 것들이 있구나.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다. 자, 불편하다라면은 증시에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겠습니까?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불편하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그 주가에 좀 그동안에도 반영이 됐고 또 급기야 어제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완전히 그동안에는 아마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대. 이렇게 뭐 유연하게 좀 바뀔 수도 있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뭐 그냥 어떤 여지가 없는 가장 최악의 가장 예상했던 가장 안 좋은 그런 형태의 그 관세율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불편한 진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충격을 받고 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요. 관세 팩트 체크.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관세는요. 어제 오픈이 된 거는 그 어떤 그 최소 라인이 아니라 최고 라인의 그 관세율을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25%를 적용하겠다. 그럼 최대 25%.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협상에 따라서는 그게 뭐 10%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는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그 무역 불균형을 고려해 보니까 한국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하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미국의 무관세. 그런데 이제 무관세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수입 보호 조치라든지 그러니까 비관세 쪽으로 보호 무역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미국이 이제 그 경상수지, 무역수지 한국에 적자를 보고 있는 거가 반영이 되니까 너네들은 관세를 25%를 25%의 관세를 설정하는 게 맞아 이렇게 발표가 된 건데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협상이 되어 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25%는 맥시멈이니까 확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게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 팩트. 자, 결국에는 관세라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자국에서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미국 국민들 중에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그게 관세가 붙든 안 붙든 그 제품이 정말 좋다라면은 소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으로 미국의 소비 측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관세는 결국에는 그 경쟁력, 가격 경쟁력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한국 25%일 때 일본 24%, 중국 35%인가요? 뭐 이렇게 대부분 그리고 뭐 태국 33%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하고 경쟁하는 국가들이 우리 한국보다 관세가 더 붙었어요. 미국에서 이번에 설정한 것이.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의 그 미국에서의 경쟁하는 국가들과의 그 제품의 경쟁력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제 그 킨텍스에서 모빌리티 이제 그 쇼가 있었는데 거기서 현대차 그 사장, 기아차 사장 다 나와가지고 뭐 우리는 예상됐던 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뭐 미국의 그 자동차 가격을 에스컬레이션 가격 인상할 계획도 없다. 뭐 그냥 뭐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트럼프 관세라는 것이 어제 갑자기 뚝 하고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리고 1년 전부터 그 공약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대비된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환율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이 어떻게 보면은 고환율, 원달러 환율이 고환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관세율이 25%로 설정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환율에 따른 그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국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면은 저환율 즉 달러가 좀 약세로 가고 원화가 좀 강세로 간다.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변수로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세는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측면과 팩트 체크, 본질적인 팩트 체크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동시에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요, 제가 주가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미국 주가가 오늘 새벽 그러니까 어제 뭐 반복해 가지고 굉장히 폭락했어요. 나스닥이 5점 몇 프로 폭락했어요. 하루에요. 뭐 저기 M7 종목들 막 10% 이렇게 폭락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렇게 폭락을 하고 나니까 지금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인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종목들이 지금 그리고 그 S&P 500 지수가 이제 현재 오늘 아침 기준으로 그 떨어진 가격이 작년 여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작년 여름 수준까지 주가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떨어졌다. 자, 그러면 작년 여름에 그 주가가 그 수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잘 기억해 보세요. 작년 여름이라고 하면 한 8월 달 이렇게 되겠죠. 그때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 그 미국의 금리 인하 피벗을 하느니 안 하느니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피벗 안 할 것 같다.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었었고 그다음에 그 일본이 그 금리 인상하고 하면서 엔캐리드 청산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그때 그 한국 증시도 폭락을 했었었고 그때 미국 증시도 좀 그때 휘청했었던 그 작년 여름 있죠. 그 수준하고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 그 작년 여름에 그때는 피벗을 안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미국의 엔캐리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일본의 엔캐리드 정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하면서 그 주가가 그 하락했던 그 수준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미국 주가는 작년 가을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해서 신고가로 쭉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올라가게 된 거는 어떻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 때문에 올라갔죠? 그 사이에 피벗 안 할 것처럼 해가지고 폭락했다가 가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9월 달 저도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때 말 기억나시죠? 그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렇게 신고가를 경신을 했던 미국 증시가 지금 작년 여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와 있다는 얘기죠. 떨어졌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왜 떨어졌냐? 바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관세 때문에. 자, 그러면 금리 인하는 이미 3번을 했어요. 그런데 관세를 먹인다고 하니까 다시 제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3번의 금리 인하의 효과가 트럼프 관세 부과로 인해서 다 없어졌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됐다. 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제가 좀 전에 S&P 500 얘기했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도 다 작년 여름 수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수준 근처로 다 떨어져 있어요. S&P 500 지수도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지수, 한국 지수, 한국 증시 지금 한국 지수 코스피 2,400선 됐잖아요. 어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한국 증시도 다시 2,400선으로 확 밀려 있는데 그게 작년 여름, 우리 한국 증시 역시 작년 여름 수준에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미국 S&P 500, 그다음에 미국의 시총 상위 종목들인 매그니피센트 종목들 대부분이 작년에 그 엔캐리드하고 피벗 안 할 것 같다라고 해서 폭락했던 그 지점 위치에 와 있고 한국 증시도 현재 그 지점 위치에 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지점에서 지지를 할 것인가? 이 부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금리 인하는 이미 3번 했고 트럼프 관세는 이렇게 떨어졌다. 근데 금리 인하 3번이나 했던 거가 효과가 이 트럼프 관세라는 것 때문에 없어져 버렸다.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 관세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관세가 이 시장을 이렇게 지금 짓누른 거는 그 불편한 진실 때문이었는데 사실은 트럼프 관세는 불편한 진실뿐만 아니라 팩트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25%라고 하면은 그게 경쟁력의 훼손도 아니고 또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다 반영된 거는 트럼프 관세의 안 좋은 측면만 다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된 부분.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자, 금리나 트럼프 관세 3번 하다가 중단됐었는데 트럼프 관세 때문에 중단이 됐었는데 주가가 다시 금리 인하 전으로 밀렸죠. 미국이요. 자,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주가가 급락하고 지금 이렇게 그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동안에 주가 자체가 너무 올라 있고 그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속도 조절하면서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충분히 작년 8월 달 수준까지 주가가 조정이 확실하게 조정을 받은 이 점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금리 인하를 다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지점이 됐겠구나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견딜 만한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사실은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세가 아니고 평탄하게 좀 계속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건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어쨌든 최대한 잘 대응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뭐 대응을 해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그리고 미국 서학개미 이분들 굉장히 손실 많이 봤을 거예요. 뭐 QQQ에 3배씩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저기 프로쉐어지죠. 거기 그런 레버리지 많이 하신 분들, 또 파생 상품 많이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주가 올라갈 때, 엔비디아 주가 올라갈 때 그런 거 그거 못 올라타서 후회한다 이래가지고 아무 종목이나 올라탔다가 이번에 폭락 사태 맞은 분들,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그 전기차 이런 쪽에 상장 폐지된 이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결코 주식은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주말까지요. 오늘 올려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오늘 시장 잘 대응하시고 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반등의 분위기로 다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그 전환되는 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